자, 단백질은 입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서로 펩타이드 결합을 하게 돼서 폴리펩타이드가 형성이 되면은 이 폴리펩타이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한 개 이상의 폴리펩타이드가 접히거나 꼬이면서 고유의 입체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입체 구조를 형성하는 물질이 바로 단백질이 되는 거죠. 이때 이 입체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림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같이 살펴보면요. 아까 말했듯이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기본 단위는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이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게 되면은 바로 폴리펩타이드를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아미노산, 굉장히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쭉 하나로 이렇게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폴리펩타이드가 그냥 기다란 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미노산이 어떤 아미노산이 구성되어 있는가? 이 종류와 그리고 어떤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 배열에 따라서 폴리펩타이드가 나선처럼 꼬이거나 병풍처럼 접히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2차 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2차 구조. 크게 폴리펩타이드는요, 어떤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에 따라서 두 가지의 형태로 보이는데요. 이 그림처럼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풍 모양처럼 접힌다고 했는데 여러분 병풍이 뭔지 알죠? 그쵸.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집 뒤에 있는 양반이 앉는 자리 뒤에 보면은 병풍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병풍 모양처럼 이렇게 접힐 수가 있습니다. 아미노산들 배열과 종류에 따라서 이 사이사이에 바로 이런 수소 결합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나선형 구조로 꼬일 수도 있고요. 또는 병풍처럼 접힐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상태를 2차 구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2차 구조로 끝나느냐? 또 그건 또 아니죠. 2차 구조의 폴리펩타이드가 한 번 더 접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히게 되면은 또 다른 입체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이를 우리는 3차 구조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단백질이 이렇게 나선으로도 돼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병풍으로도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얘가 접히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면서 3차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3차 구조가 형성된 단백질은요. 2개 이상의 또 3차 구조가 모여서 4차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헤모글로빈이 있어요.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도요. 이렇게 총 4단위체의 3차 구조가 모여서 하나의 헤모글로빈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단백질은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부터 시작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1차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이 1차 구조가 꼬이거나 병풍처럼 접히면서 2차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이 2차 구조가 또 접혀서 3차 구조가 되고 또 3차 구조끼리 만나면서 4차 구조가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정말 많은 다양한 단백질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죠, 단백질은.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은 점점 고분자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물론 꼭 4차 구조로만 이루어진 단백질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3차 구조에서 하나의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요. 4차 구조로 더 가는 단백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러면 이 단백질이 조금은 약간 특이한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요. 단백질은요, 굉장히 튼튼할 것 같지만 그렇게 튼튼하진 못해요. 왜 그러느냐? 바로 단백질은 온도와 그리고 pH, 산, 염기 등의 환경 변화에 입체 구조가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왜 이렇게 변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아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뭐 2차, 그리고 3차, 4차 구조가 만들어질 때 수소 결합이 그 역할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소수성 결합, 소수성 인력이 또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한 개 한 개를 보면은 그렇게 큰 힘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적합한 온도에서 변하게 되면은 이 수소 결합이 깨지고 다른 결합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단백질이 원래의 기능과는 다른 기능으로 변하게 되는 변성이 일어나게 되죠. 일반적으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게 되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은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계란이죠, 계란. 우리 날계란을 깼을 때 이렇게 계란이 만들어지겠죠? 이 계란은 어떤 색이에요? 그렇죠. 보통 노란색인데 살짝 끈적끈적하고 그런 노란색이에요. 흰자는 어때요? 그쵸. 보통 흰자는 그래도 투명한 편인데 얘를 열을 가할 거예요. 열을 가하면은 이 계란이 투명하던 게 불투명하게 변하게 되죠. 그리고 맛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계란을 이루던 단백질이 바로 열에 의해서 변성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단백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탄수화물의 먼저 구성 원소를 살펴보게 되면요. 탄수화물은요. 이름에서도 이미 나와 있어요. 탄, 수, 화물. 그래서 구성 원소가 탄소, 산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포도당의 분자식 알고 있나요? 그렇죠. 포도당의 분자식은 C6, H12, O6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원자의 개수가 많은데 탄소, 수소, 산소 이 세 가지로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가장 기본 단위를 살펴보게 되면요. 그건 바로 단당류에 해당이 됩니다. 단당류는요, 이제 하나의 당을 바로 단당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이루는 단위체로 탄소, 수로 구분을 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단당류의 또 다른 특징은요, 물에 잘 녹는다 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일단 하나의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분자량 자체도 작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는 거죠. 단당류는 이렇게 탄소, 수로 구분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탄소 수가 5개다. 그러면 5탄당. 탄소 수가 6개다. 그러면 6탄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5탄당에는 어떤 탄소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1학년 통합과학 때도 굉장히 많이 배웠던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디옥시리보스가 있고요. 다른 거는 리보스가 있어요. 여기에서 리보스는 그냥 리보스라고 표현해도 돼요. 리보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당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 디옥시리보스는 우리 DNA를 이루고 있는 당이고요. 리보스는 RNA를 이루고 있는 당이겠죠. 자, 6탄당은요, 어떤 당들이 있느냐? 포도당도 있고요. 그리고 과당, 그리고 갈락토스라는 당이 있습니다. 여기 포도당 분자식을 보면은 탄소가 6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6탄당이 되는 거죠. 이 단당류가 탄수화물의 가장 기본 단위체에 해당이 되고요. 역시나 탄수화물도 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당류 2개가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당을 이당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당류의 대표적인 예는요, 엿당이 있고요. 그리고 설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탕은 너무 잘 알죠? 설탕은 특히나 여기 단당류 중에서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당류예요. 이렇게 이당류도 우리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에서 멈추냐? 아닙니다. 계속해서 글리코사이드 결합이 일어나요. 그렇게 만들어진 당은 다당류라고 표현을 해요. 당연히 단당류 여러 분자가 결합을 하면서 굉장히 큰 고분자가 되고요. 이 다당류에는 녹말, 셀룰로스, 글리코젠 등이 있습니다. 녹말은 식물 세포에서 저장을 하는 기능을 하고요. 셀룰로스는 식물에서 구조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리코젠도 역시나 동물에서 에너지,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글리코젠도 항상성 조절에서 많이 나왔었잖아요. 포도당을 인슐린이 분비되게 되면은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한다고 했는데 이때 바로 이 포도당이 단당류 그리고 글리코젠이 다당류입니다. 이렇게 고분자의 형태로 되면요, 이제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고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슐린이 바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만들어지는데 촉진을 하는 기능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혈당량은 감소하게 되죠. 반대로 혈액 속의 당의 농도가 적어지게 되면은 누가 분비돼요? 그렇죠. 글루카곤이 분비되게 되면서 다시 글리코젠을 포도당 형태로 분해할 수 있어요. 이 단당류와 다당류는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림으로 살펴보면요, 이렇게 단당류는 보통 특히 포도당은요, 6탄당이잖아요. 6탄당의 단당류 같은 경우는 육각형으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당류는 이렇게 하나의 단위체, 이당류는 2개가 결합됐고요. 다당류는 굉장히 많은 수의 단당류가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하게 되더라. 셀러리 같은 경우 셀룰로스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식물 세포를 구성하고 지지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감자의 녹말은 이렇게 보이죠? 저장 기능. 그리고 간에서 글리코젠도 역시나 저장 기능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탄수화물의 기능을 살펴보면은 생명체에서 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일부 생명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셀룰로스 형태나 또는 에너지를 저장하기도 하는데요. 녹말과 글리코젠이 그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 탄수화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3번째 어떤 거에 대해서 배울까요? 네, 맞아요.